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34살, 아니지, 33살에 편입 준비를 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붙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막 합격한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인데, 그래도 이렇게 학벌상으로 봤을 때 막 서강대 뭐 이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이걸 찍을까 말까 살짝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합격을 했고 뭐 이제 파이널 준비를 했으니까 관련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합격 결과를 먼저 말을 해보면 저는 한국외대, 숙명여대, 단국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랑 서강대는 1차 합격만 했습니다. 네. 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반으로 지원을 했어요. 스페인어학과에 지원을 해서 붙었고, 숙대는 학사로 넣어서 교육학과에 붙었고요. 단국대는 일반으로 해서 특수교육학과에 붙었고, 중앙대랑 서강대는 학사로 해서 1차 합격을 했습니다. 전적대는 성신여대를 졸업을 했어요. 저는 학점은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3.4였는데 사실 이게 학점으로 놓고 보면 이제 학은제로 많이 이제 편입을 하다 보니까 학은제는 보통 4.5도 나오고 보통 4.0이 대부분 넘어요. 그래서 학점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물론 학점이 좋으면 좋다. 그치만 학점 때문에 뭐 한 학기를 뭐 더 뭐 한다거나 뭐 아니면 학점을 올리기 위해서 좀 더 다녀볼까? 이런 거는 저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느낀 게 저도 학점이 3.4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합격을 한 걸 보면 그냥 편입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편입 계기는 저는 특수교사가 되고 싶어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네, 아예 다른 과에서 이제 특수교육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33살에 준비를 시작해서 편입을 받고 지금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 기간은 제가 24년 2월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한 11개월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11개월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베이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6개월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사실 이게 수험 기간이 길다 보니까 나중 되니까 좀 지겨워가지고 일주일 공부하고 일주일 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거든요. 제가 플래너를 보면은 아는데 놀다가 정신 차려야지 하다가 다시 일주일 하다가 놀다가 이게 반복이 되니까 사실 비행기가 이렇게 쑥 날아가다가 이렇게 힘이 붙으면 뜨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이거를 쉬었다가 공부했다가 쉬었다가 공부하다 하니까 떴다 갔다 이러다가 떴다 내려갔다가 떴다 내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됐을 수도 있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너무 오래 준비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지치기가 쉬우니까 단기간에 딱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능률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굳이 2월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제 영어 베이스를 말씀드리면 저는 수능 볼 때는 2등급 후반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영어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거든요. 저는 원래 영어를 싫어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영어에 자신감도 없었고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조금 영어를 좋아하게 됐어요. 오히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그래서 대학 후에도 간간히 이제 영어 공부를 계속 혼자 했었어요. 토익이나 토스나 오픽도 다 보고 영어 시험 보는 거를 또 나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졸업할 때는 토익 점수가 한 825, 좋아한 거 치고 조금 낮긴 하지만 825 정도 나왔고 토스는 6, 오픽은 IH 정도 나왔었습니다. 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선생님께서 실력 평가를 위해서 토익을 한번 봐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이때는 토익을 공부는 안 하고 바로 봤을 때의 점수가 785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LC는 440이었고 RC가 345점이었어요. 원래 보통 RC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LC가 좀 더 많이 나온 편이어가지고 RC 345점이면은 이게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 베이스가 아예 없진 않았어요. 만약에 영어 베이스가 조금 없다 싶으시면 2월 정도부터 1년 이렇게 풀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일단 저는 학원은 에듀윌 강남으로 다녔고요. 문법은 저스틴 쌤으로 들었고 독해 논리는 권유나 쌤으로 들었습니다. 두 분이 진짜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강생 입장에서는 진짜 두 분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스틴 쌤한테는 문법을 배웠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걸 조금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문법은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문법은 감으로 푸는 게 조금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는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문법 지식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약간 신세계를 막 봤거든요. 한 11월쯤 돼서는 문법 문제는 그래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가 1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법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스틴 쌤한테 문법을 배워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느꼈고, 권유나 쌤은 독해 논리도 감으로 풀었어요. 근데 감으로 풀다 보니까 모의고사 점수 같은 게 정말 막 너를 뛰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푸니까. 근데 선생님한테 듣고 나서는 선생님은 문제 푸는 근본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리뷰할 때도 다 설명이 돼. 물론 틀리긴 틀려요. 막 제 습관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풀질 않아요. 선생님이 알려준다고 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풀어요. 내 마음 끌리는 대로, 급하니까. 뭐 60분 내에 뭐 50문제를 풀고 40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제 습관이 계속 나와서 틀리는 건데, 다시 리뷰할 때 보면은 선생님이 말하지 않은 바가 없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니까 나의 자아를 조금 버리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점수가 진짜 잘 나와요. 그걸 제가 기출 풀 때 막 처음으로 막 95점 나오고 이럴 때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독해 법칙 최고다. 유나쌤의 그 강의는 내가 문제를 풀 때 근거를 갖고 풀게 도와준다 라는 점이 특징이고, 특히 유나쌤은 중앙대처럼 지문 긴 거 있죠. 이거를 선생님은 다 읽는 게 아니라 포인트만 딱, 이게 사실 야매가 아니라 글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야 되나? 저는 국문과인데도 사실 그건 몰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런 걸 알려주시니까 약간 이해가 좀 되고, 근거를 갖고 어디를 스킵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앙대를 떨어진 이유는 제가 단어를 좀 마지막에 바꾼 것도 있지만 그나마 1차를 붙은 이유도 아마 독해에서 좀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학원을 개인적으로 안 다녔으면 이거를 붙을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혼자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사실 좀 다를 거예요. 혼자서도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을 다녀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느꼈던 게 이제 두 분 덕분이었습니다. 에듀윌이 좋았다기보단 저는 그냥 두 분이 좋았어요. 그냥 공부 방법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학원 그대로 커리큘럼은 따라갔어요.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될 것 같고, 일단 초반에는 구문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문을 했어요. 천일문 기초를 했고, 그리고 편입책이 있어요. 독한독해. 이거를 한 권을 다 했어요. 이거는 연습용이고, 이거 말고 그 개념책이 있거든요. 개념책은 유나쌤 커리큘럼 따라가다 보면 그걸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나갔고, 이거는 숙제예요. 이게 직접 편입에 나왔던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한 3회독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양심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거를 1회독을 했습니다. 근데 1회독만 해도 이거 뭐 진짜 달라지는 게 좀 느껴졌달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말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3회독을 하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천일문도 사실 기초 말고 기본도 있고 심화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안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일문도 꼼꼼히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어 단어장. 그래서 일단은 중학까지는 사실 저는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암기고래라고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고래로 중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카 수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MD 33,000 이거를 해독을 많이 했거든요. 90, 90, 90이 8월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러진 못했어요. 네, 그러진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MD는 한 제가 4회, 5회 정도는 회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고 사실 이것도 외웠어요. 저희가 기본어휘 보카 3300? 근데 이것도 꽤 어려웠거든요, 저한테. 제가 얘를 2, 3월 정도에 했던 것 같고 이 MD 33,000을 4월 정도부터 들어가서 11월까지 한 5회독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커리큘럼에 있어가지고 했는데 뭐 얘 들어가기 전에 그냥 선행으로 들어가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단어도 정말 생소했거든요. 외우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거 들어가고 그 다음 이걸 들어갔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력팩은 못 봤어요. 실력팩을 못 봐서 아쉽긴 한데 그리고 대신 저는 유나쌤의 그 333 단어장이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걸 진짜 좀 열심히 외웠어요. 얘도 한 몇 회독했지? 얘도 한 5회독은 한 것 같아요. 얘.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외운 단어장은 이거 33,000 그리고 이거 333.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나이를 먹으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 외우는 게 나는 어렵겠다. 물론 하면 했겠죠? 근데 약간 가성비가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걸 외워도 자꾸 까먹어. 막 흘러나가. 기억이 안 나. 내 용량의 한계를 살짝 느껴서 그래, 할 거면은 이미 빠져나간 거라도 잡자 해서 그냥 저는 MD 33,000이랑 333에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33도 많이 이렇게 복습을 했다. 이거 333은 사실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야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를 좀 알려주시거든요.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단어로 이렇게 단어를 정리를 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이게 333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단어장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필기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이렇게. 저는 독해는 무조건 선지 분석 먼저 하고 선지에서 키워드를 머릿속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독해 지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절대 다 읽지 말고 포인트 되는 곳에서 잡고 그리고 제가 저만의 10계명이 있었거든요. 독해를 할 때. 그래서 좀 민망하지만 여기 어딘가에 제가 10계명을 저만의 독해 10계명을 띄울게요. 독해 10계명을 생각하면서 항상 독해를 했습니다. 문법은 제가 공책에 단권화를 했어요. 그냥 전체 단권화를 한 노트 한 권에다가 단권화를 했고 여기 문법 노트 단권화를 하니까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비동사 뭐 가정법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걸 다 정리를 한 권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기출문제 풀면서 모르는 개념은 이제 이걸로 까먹을 때마다 복습을 했다. 제가 이번에는 영어 단어 외우는 꿀팁을 공유를 하려고 해요. 제가 영어 단어가 진짜 안 외워지는 거예요. 정말 안 외워졌어요. 진짜 이게 나 공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단어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자꾸 까먹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가 단어를 외우면서 생각한 건 단어를 외울 때 여기저기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막 많이 걸쳐놔야 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조금 남아있긴 한데 막 이런데도 제가 온 곳에다가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화장실 거울에도 붙여놓고 막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앞에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머리 감을 때도 이렇게 붙여놓고 항상 그냥 이런 거를 습관해가지고 어디에든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멍 때릴 시간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보면 기억에 조금 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에 걸쳐놔야 됐다고 한 게 저는 단어를 외울 때 이것저것 방법을 좀 많이 썼어요. 절대 깜지 같은 거 이렇게 쓰면서 외우지 마세요. 그거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냥 손을 놀리면서 잠 안 자려고 하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깜지 쓰는 건 진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는 건 비추하고 일단 제가 이동할 때 단어장을 꺼내지 않고도 외울 수 있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퀴즈렛이라고 어플이 있어요. 얘는 유료긴 한데 유료로 쓸 수도 있고 유료 아닌 걸로도 쓸 수가 있어요. 퀴즈렛은 이 333을 사실 넣어서 테스트하기가 좋았거든요. 그냥 제가 외운 것 같아요. 근데 랜덤으로 이걸 계속 시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을 하고
계속 시험을 봐서 내가 아웃풋을 만들어야 그나마 조금 암기가 쉽게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퀴즈렛은 내 아웃풋을 테스트하기 좋은 어플이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유료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고요. 제가 만든 단어장이에요. 그래서 전 33,000은 잘 쓰지는 않아가지고 333을 한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외울 단어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부터 10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낱말 카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단어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체크를 좀 하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여기 가가지고 문서 스캔을 하면 이렇게 사진을 찍기 눌러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드래그 할 수 있게 영역을 구분 지어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클릭만 하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암기고래, 그것도 좋았고요. 그것도 테스트용으로 좋아요. 그 다음에는 저는 단어를 외우다가 헷갈리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사실 단어를 조금 대충 외우는 감이 있어요. 저는 스펠링 같은 거를 잘 못 외워요. 그냥 눈으로 그냥 그거를 그냥 대충 좀 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물론 편입 단어에 또 헷갈리는 단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를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헷갈리는 단어는 내가 영어 문제 볼 때마다 헷갈려요. 이게 이 뜻이었나? 이게 끈질긴인가? 아니면 이게 뭐 적절한인가? 막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적어놓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띄워놓을게요. 뭐 pernicious 해로운 치명적이랑 pertinent 적절한이랑 뭐 이런 게 계속 헷갈려. 뭐 pertinacious 이건 또 끈질긴 완강한이고 penitent는 또 죄를 뉘우치느냐 이런 거 너무 헷갈려. 이거 특히 insolent 건방진 오만한인데 indolent는 게으르냐, insolvent는 또 파산하냐, indigent는 또 궁핍하냐. 이런 헷갈리는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고서 조금 헷갈리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보이나요? 이런 거를 정리를 해두길 추천드려요. 헷갈리는 단어 정리. 그 다음으로는 저는 챗GPT도 조금 이용을 했어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걸어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 가끔 가다가 진짜로 안 외워지는 단어가 있어. 그럼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원이 뭐야? 그런 걸 막 물어보면 챗GPT가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은근히 도움이 돼. 그러니까 물론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이거 네가 생각하기에 암기법 있어? 하고 막 물어봐요. 단어에 많이 걸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단어를 외울 때 연상 단어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외우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기억났다. 예를 들면 뭐 아시디오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디오스를 저아슈 굉장히 막 근면한 하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시듀오스 볼 때마다 이거 근면한 이렇게 생각이 좀 나거든요. 이게 좀 유치하긴 한데 이렇게 유치한 걸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 각인을 해놔야 이게 조금 오래 가요. 그냥 단어만 외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것도 very similar to 이런 거 있거든요. 매우 비슷하네, 그럴듯하네 라고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그렇게 유치하게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엔트렌치 같은 거 외울 때 트렌치가 요새거든요. 그럼 요새? 그럼 엔트렌치는 만들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느낌이 아니라 그게 어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엔트렌치 하면은 요새를 만드는 거니까 강화하고 뭔가 쌓고 하는 거니까 견고히 하다. 뭐 이런 거를 또 어원을 생각해가지고 외운다든지 아니면은 카발리어 이거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는 다 까발려 뭐 이렇게 건방진 다 까발리어 하는 건방지고 거만한 뭐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제가 이거 가끔씩 얘기를 하면 남자친구가 막 소름 돋아하고 그랬거든요.
듣기 싫어하고.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크러쉬바이 이거는 몹시 괴롭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리포터 그 주문 중에 크러쉬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크러쉬오가 괴롭힐 때 쓰는 주문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크러쉬바이 해가지고 아 몹시 괴롭히다 뭐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연상을 해가지고 계속 외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 어려운 단어? 겉모술수에 능한? 얘는 이제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어원을 물어봤더니 마키아 어쩌고 얘를 GPT에 물어보면 마키아벨리안이라는 이탈리아 정치 사상가로부터 나온 거래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정치 철학서에서 군주론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는 현실주의적인 조언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겉모술수에 능한 이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해자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저희. 이것도 마키아벨리라는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겉모술수에 능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뭐든 좀 걸어가지고 조금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좋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 필리스틴? 뭐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얘도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얘를 물어보면 이 필리스틴은 원래 고대 팔레스타인의 민족 이름이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문화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은 아 저런 팔레스타인 사람 같으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무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필리스틴이 뜻이 속물,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안 외워져서 이것도 GPT한테 물어봤더니 GPT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은 생각나는 게 이 정도라서 여기서는 이 정도를 얘기하고 편집하다가 뭔가 조금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PT를 이용한 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고, 뭐 해석이 안 될 때도 물어보기도 했고요. 뭐 문법적인 것도 물어보기도 했고, 아니면은 무슨 관용어 같은 건데 이게 쉽게 외워지지 않는 거는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알면 외우기가 한결 더 쉽더라고요. 약간 지식도 좀 늘어나는 느낌도 들고, 이 Just a Jam Tomorrow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뜻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서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관련된 용어 같은 것도 좀 나온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설명을 해줘서 좀 쉽게 외우려고 좀 도움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사 단어인데 왜 모멘터리는 일시적인 거고 모멘터스는 중요한인지 궁금한 거예요. 모멘트가 들어가는데 완전 뜻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GPT가 이런 식으로 전미사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이것도 이 뒤로는 헷갈리질 않았어요. 이 탄젠트, 탄젠셜도 왜 앞에가 똑같은데 이렇게 상반된 뜻을 갖고 있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탄젠트는 가까운 근접한인데 탄젠셜은 이 가까운 원을 지나가는 느낌이어가지고 관계없는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로는 엑셀을 이용을 조금 했어요. 엑셀은 주로 언제 이용을 했냐면 이 단어랑 연관된 그 전치사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 시험을 이렇게 랜덤하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엑셀 서식을 넣어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이 랜드라는 서식을 넣으면 이렇게 무작위로 숫자가 뜨거든요. 그럼 얘를 숫자를 옆에다가 딱 자동 정렬을 다 해요. 아래까지. 그러면은 얘를 상단을 클릭해가지고 뭐 숫자가 랜덤이니까 오름차순으로 하든 내림차순으로 하든 이렇게 정렬을 전체로 하게 되면은 얘가 그냥 섞여요, 순서가. 그럼 순서가 섞이니까 저는 이제 순서대로 하면 이제 외웠다고 착각을 하기가 쉬우니까 순서를 바꿔서 옆에다가 여기 이 단어와 연결돼 있는 전치사를 제가 외운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저는 평균 점수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김영에서 보질 않았으니까 김영 기준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에듀윌 모의고사 기준이고요. 에듀윌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낮은 점수는 55점 정도였던 것 같고 가장 높은 점수는 95점이었어요. 55점에서 95점까지 굉장히 폭이 크죠? 그래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오늘 점수가 낮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망하면 보통 다른 사람들도 망하고 보통 또 어느 순간은 난 망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볼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이거 왜 나는 못 봤는데. 그때 또 왜 그랬는지 생각을 잘 곰곰이 해보면 그 주는 아마 내가 공부를 좀 안 했을 거예요. 영어에 대한 감각을 잃으면 또 점수가 낮아지고 약간 이런 게 확실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출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건대 기준으로 하면 건대는 제가 18, 9월 정도부터 기출을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건국대 기준으로 21년 거 83점, 22년 거 72점, 23년 거 83점, 24년 건 90점. 24년 거 최신 거다 보니까 가장 시험 근접할 때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수가 확실히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단국대 기준으로 하면 22년 오전이 68점이었어요. 단국대 23년 오후가 조금 더 시험이 쉽거든요. 근데 저는 오전에 봤습니다. 단국대 오후가 76점이었고요. 단국대 23년 오전이 72점, 22년 오후 78, 21년 오전 70, 20년 거는 96점이었어요. 근데 또 19년 건 72점이야. 24년 오후는 86점. 이게 확실히 뒤로 갈수록 기출 점수는 오른다. 많이 풀수록 오른다. 외대는 22년 78.5점. 학사는 22년 거 86점. 제가 외대를 붙었으니까 이게 조금 중요하겠네요. 23년 일반 거는 82점, 24년 건 78점, 일반은 80점. 아니 79.8점인데 네. 그렇게 나왔고 숙대는 사실 제가 숙대를 붙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제가 시험 볼 때 유형이 살짝 바뀌었다고 느꼈어요. 22년 거는 저랑 정말 안 맞았거든요. 52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좌절한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52점이었습니다. 52점이 얼마나 낮은 줄 아시죠? 정말 광탈할 점수인데도 이게 컨디션에 따라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같아요. 저는 숙대 볼 때는 확실히 술술 잘 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첫 번째 한 명 뽑는데 붙은 거니까 붙은 것도 시험을 잘 봤을 것 같긴 해요. 그때. 하지만 제 기출 점수를 보면 만약에 제가 낙담하고 22년 거 52점이네 망했다 하고 숙대를 시험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거긴 붙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 점수가 안 나온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당일 시험에는 어떨지 몰라요. 제가 사실 숙명여대를 22년 거밖에 안 풀어봤어요. 22년 거밖에 안 풀고 52점인 거 확인하고 이번에 시험을 보러 간 거거든요. 근데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편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게 역시 선생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외대 스타일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성대 스타일도 조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22년 건 74점이었고 23년 거는 90점이었고요. 24년 건 또 77.6점이었습니다. 어쨌든 제 기출 점수는 이 정도였고 혹시라도 뭔가 보다가 여기 학교 기출 점수는 얼마나 나오셨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풀었다면 제 기출 점수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32에서 4 사이거든요. 나이가 92년생이니까 근데 사실 나이 20대 중후반에도 편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나이 많다고 고민하지 말고 사실 의지만 있다면 늦은 나이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학교 다니는데 제가 막내가 아니에요. 저보다 언니가 2분이나 더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볼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늦은 나이는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봐도 결국 내가 회사 들어가도 그 길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차피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게 30대가 돼도 40대가 되고 또 50대가 돼도 하고 싶은 건 항상 달라지거든요. 내가 어차피 평생 직업이 없어진 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나이가 많다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뭐 따로 댓글을 남기든지 아니면은 뭐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보든지 하겠습니다.